자, 어느 분이 용궁줄이 세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제가 댓글을 캡처한 걸 잊어버렸는데요. 댓글을 캡처를 해냈는데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튼 댓글이 없어도 용궁줄이 세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손님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무당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도 많고 이런 말을 직접 자기가 한 경험이 있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럼 과연 용궁줄이 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용궁줄이 세다는 말은 여러분이나 무당 여러분이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제갓집에 모든 손님들의 집안은 전부 다 용궁줄이 세다고 생각하면 돼요. 용궁줄이 안 센 집안이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빈다는 행위예요. 빌어요. 빈다는 행위를 할 때는 요거를 다른 말로는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기도. 손으로 빌든 말로 빌든 그냥 속으로 빌든 어쨌든 그건 비는 행위를 하게 돼. 비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정성이라는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성. 이 정성에서의 가장 우리가 쉽게 가장 손쉽게 편하게 가까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이라는 게 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 이 물은 그러면 왜 물을 가지고 빌고 기도하고 이걸 물을 정성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 물은 바로 우리 생명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원천. 생명이라는 건 우리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이고 우리가 삶을 유지하면서 우리 가족이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가족의 목숨을 지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목숨을 지키는 일에서 물은 가장 기초적이고 물이 있어야지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물이 있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손쉽고 가장 간단한 이 물을 가지고 비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모든 무당집에 다니는 손님들, 모든 무당 여러분들은 다 용궁줄이 센 거야.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용궁줄이 세다라고 진짜 말을 들어보신 분은 그 선생님에게 너가 나한테 용궁줄이 세다고 그러면은 뭘 가지고 용궁줄이 세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모든 무당들, 모든 제갓집 조상님들이 모든 손님들이 다 용궁줄이 센 조상님을 모시고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사람이 용궁줄이 세다 안 세다라고 말을 할 때는 첫 번째로는 용궁줄이 진짜 센 집은 첫 번째로는 집안에 우물이 있어야 돼. 우물. 집안에 우물이 있는 집들은 당연히 우물이 없는 집보다 훨씬 더 우물에서 물을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좀 더 자주 다른 집보다 좀 더 깔끔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다른 집보다 먼저 올렸겠죠. 그래서 집에 우물이 있는 집들은 과거로부터 그 집집마다 첫우물을 떠서 이렇게 빌고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이는 행위를 안 한 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집이 용궁줄이 세구나라고 하는 집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집에 우물이 있는 집이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로는 이 집안이 바닷가나 강가나 최소한 냇가나 아니면 집 뒤에 이렇게 졸졸 시냇물 개울물이 흐르는 그래서 집 뒷마당에 옹달샘이라도 하나 있는 이런 집들이 여러분들이 용궁줄이 세다라고 말을 해줘야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한 사람이 말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모든 무당들 모든 제갓집들에게 너는 용궁줄이 세다 라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반발을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그때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려면은 너희 할머니가 예전에 우물에서 물을 떠놓고 너희 할아버지가 예전에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살고
너희 친정집이 옛날에 내과에서 너희 할아버지 살던 옛 집터를 가보면은 뒤에서 개울물이 흐르면서 거기 뒤에 뒷마당에 우물이 있든지 그 마당에 둔복이라도 있었더니까 거기에 니네 집 용궁질이 센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다 수긍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저 태백산 꼭대기 저 정선이나 고안 사북 같은데 탄광줄에서 살던 사람에게 너희 집 용궁줄이 세다 그러면은 정신 나간 소리 하라고 하겠죠. 그런 집들은 그럴 때에는 너희 할머니가 아침에 조항에다가 물을 떠놓고 빌었기 때문에 용궁줄이 세다고 하는 거야.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오는 손님들이나 지금 당장 여러 무당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신당에다가 옥수라는 걸 바쳐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수를 바치는 것도 용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당 여러분들이 구슬하고 내림굿을 가리고 살다 보면 물동이를 타는 것도 그것도 용궁 우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용궁 우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리 물이나 음식을 말하지만 재물을 말하게 돼요. 재물. 그래서 어느 터든 터에 갔을 때 이 물줄기가 있는 터를 이거를 우리가 용궁터다, 재물터다 그래. 재물터. 그래서 수맥이라는 것을 나쁘다고 보지만 수맥이 흐르는 거 아니고 이 밑에 지하수처럼 고여있는 우물터들이 있어요. 그런 터들은 재물을 늘려주는 터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무당 여러분들이 신안으로 영안으로 봐서 찾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용궁줄 다음으로 또 많이들 말하는 것이 칠성줄을 말할 거예요. 칠성줄을 말하는 데는 또 마찬가지 모든 무당들, 모든 제갓집들은 다 칠성줄이 강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칠성님이라는 분은 원래 저승에서 죽음을 관장하는 신인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불교적인 영향으로 또 다른 삶을 말하는 윤회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죽음의 신이 다시 생명의 신으로 바뀌게 되면 생명의 신으로.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보장해주는 칠성님에게 다 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불과 5살 이전에 죽을 확률이 채 30%가 넘기 때문에 과거에는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10명씩 낳아도 채 5, 6, 7명이 커서 성장하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산부인과나 의료체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벤체로 낳는 과정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꼭 자손 점지해달라고 칠성님 앞에 빌던 그런 내력이 무당집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특히 칠성줄이 세다라고 말을 할 경우에는 너희 집은 단명줄이 있다. 단명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들이 자주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시는 분이 많은 단명줄. 이런 집들은 특히 칠성줄이 세다고 그래요. 같이 용궁줄이 센 집에서도 이런 집들은 칠성줄이 세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자손을 못 낳고 무지할머니가 많은 집들. 그래서 두 번째 할머니, 세 번째 할머니가 빌어서 자손을 낳은 집들. 독자로 이어지든지 여자, 딸아이는 많은데 아들이 귀한 집들. 그래서 무녀 동남 아니면 무남 동녀 이렇게 되는 집들은 칠성줄이 세다. 당연히 자손을 많이 점지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칠성줄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불사줄이라는 것은 불사줄이나 제석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시주줄이나 열애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제석줄이나 시주줄이나 열애줄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대도 이거는 같은 의미로 볼 때 불사줄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용궁줄과 칠성줄이 합쳐져서 집안에다가 불사항아리나 제석항아리를 모시고 내려오는 집안들을 보통 불사줄이 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보통 무당들끼리는 신장줄이 세다, 장군줄이 세다
이런 경우에는 요런 비는 내력의 특징보다는 그 무당이 장군이나 신장 같은 느낌이 강한 행동들을 좋아하는 스타일, 이런 경우로는 신장줄이 세다, 장군줄이 세다 이렇게도 말하고, 어떤 무당이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외삼촌이나 이런 분들이 젊어서 객사하시고 전쟁터에 나가시고 이런 분들이 강하게 움직여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신장줄이 세다, 장군줄이 세다. 이럴 때 요 용궁줄, 칠성줄, 불사줄에 집안에서 비는 내력의 내용하고 그 무당이 어떤 신령님, 어떤 조상님이 활동을 많이 하는 내용하고의 차이점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선녀줄이 세다, 동자줄이 세다, 대신줄이 세다, 별상줄이 세다, 도사줄이 세다, 대감줄이 세다, 선왕줄이 세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그 무당한테 움직이는 어떤 조상님의 특징, 조상님의 특징 중에서 동자의 기씨들이 아주 영검하게 점을 잘 보는 경우, 아주 옛날에 불려가던 할머니가 있어서 대신 할머니가 뚜렷하게 움직이는, 너는 대신 할머니가 니네 집에 대대로 무당집에 내려온 집안이야. 그 다음에 별상줄, 이런 경우들은 홍영마마를 앓던 할머니 애기씨들이 있던 집안들, 그 다음에 도사줄은 나름대로 그 집안에 학자 할아버지가 있던,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도사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보통 기본적으로는 용궁줄, 칠성줄, 불사줄, 신장줄, 장군줄, 제가 도사 할아버지 같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외작두 쌍작두를 아주 평생 타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대감줄이라는 것은 그냥 그 집안에 옛날에 돈을 많이 벌던 할아버지가 장사꾼이 있었다든지 농사를 지어도 아주 몇천 평 몇만 평을 지었다든지 거부로 살았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대감줄이 있다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선왕줄이라는 것은 그 집안에 이제 목을 맨 양반, 약을 먹은 양반, 이런 분들, 해산말명 이런 분들이 있는 경우도 선왕줄이 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불법줄이라고 하거나 호구줄이라는 말들은 잘 쓰지 않는데요. 불법줄이라는 거는 과거에 그 집안에 뭐 부처님을 모시고 절간을 했다든지 스님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날라리 땡중을 했었어도 이런 분들이 계신 경우는 불법줄이 세다라는 용어를 쓸 수는 있지만, 그렇다게 우리 무당이 부처님의 법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요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조금 촌뜨기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도당 당산줄이 세다, 조상줄이 세다. 무당은 조상줄이 안 세면 무당 노릇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조상줄은 누구나 다 세야지 기본적으로 무당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용궁줄이나 칠성줄이나 이런 말들을 너무 흔하게 많이 쓰고 있지만, 이것이 진짜로 왜 이런 말을 써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이런 말을 쓰는지, 이런 말을 혹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그 선생님이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에게 그 말을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한번 이해하시고, 혹시나 앞으로라도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용궁줄이 세다, 칠성줄이 세다, 불사줄이 세다, 뭔줄이 세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 방송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하나라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제갓집과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갓집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손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동료나 여러분 선후배가 여러분에게 훨씬 더 쉽게 공감하고 여러분의 말을 더 잘 수긍해 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궁줄이다, 칠성줄이다, 불사줄이다 이런 것은 결국은 모든 무당에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다시 신장줄, 장군줄, 선녀줄, 대신줄, 별상줄, 도살줄 이런 거 역시도 어느 무당도 그게 다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 같은 무당 노릇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